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창국입니다. 쇼펜하우는 1788년에 태어나서 이제 1860년에 이제 죽은 사상가고요. 그리고 쇼펜하우 하자면 어느 정도 조금 철학을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이제 대표적인 그 염세주의 철학자다 라는 것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세주의라는 말은 이제 그 염자가 그 미워할 염자죠. 그리고 이제 세자는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세자고요. 그래서 이제 염세주의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염증을 느끼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이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세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그 철학적 입장을 가리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이 대표적인 아주 이 염세주의자로 유명한 이제 그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 중에서 이 말이 가장 유명한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분들도 뭐 계실 것 같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원래 원문은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고통 대신에 욕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권태라는 것도 그게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 좀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고통과 고통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라고 수정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말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어떻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애들이 노는 걸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말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애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장난감이죠. 근데 그 장난감을 이제 갖고 싶어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걸 사주지 않을 때 애들은 이제 그걸 갖고 싶은 그 욕망에 시달리죠.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뭔가 이제 어떤 그 결핍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죠.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어린이한테 졸리다 못해서 이제 장난감을 사주죠. 근데 그 장난감을 갖게 돼서 어린애가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게 사실 그다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애는 뭘 느낄까요? 얼마 안 있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빠, 지루해. 응? 재미없다. 응?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근데 마침 이제 그 동네에서 다른 어린애가 훨씬 더 멋있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그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또 부모를 조르게 되고, 그걸 갖지 못하면 그 결핍감 때문에 또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사주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또 다시 또 권태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삶은 어떨까요? 어린애들의 삶하고 얼마나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뭐가 달라질까요? 욕망의 이제 대상만이 달라질 뿐이죠. 욕망의 대상이 장난감에서 뭐 멋있는 이성, 아니면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높은 직위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연애할 때는 이제 그렇게 참 사랑스럽게 보이던 사람도 결혼하고 나서 자기 것이 됐다 싶으면 얼마 안 가서 권태를 느낀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파트 같은 거, 저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아파트를 사게 돼서 거기서 살게 되면 그 감흥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이제 그 아파트를 보면서 또 이제 그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 어른들의 삶이라는 것도 욕망과 이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뭐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식의 삶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인생의 전부가 뭐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쇼펜하우어에서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 본질적인 한 측면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이제 욕망에 이제 기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인간이 제일 원하는 것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행복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게 분명히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욕망을 이게 충족시키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건 달리 말하면 이제 욕망도 없으면 사실은 행복도 없다는 겁니다. 욕망이 이제 충족되는 과정이 행복인 겁니다. 그리고 욕망이 충족되는 것과 어울려서 행복은 사라지는 거죠. 아까 그 어린애가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제가 예로 들었는데, 장난감을 이제 갖고 싶었던 그 욕망이 이제 충족되는 거. 그게 행복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욕망이 그 충족되는 순간, 이제 점차 그 행복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짜장면을 내가 먹고 싶었다. 근데 이제 그걸 먹지 못하는 동안 그 욕망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짜장면을 먹게 되면서 제가 어떤 이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행복이고, 근데 이제 짜장면을 먹고 배가 이제 포만감을 느낄 때 그 행복감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욕망에 기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그 뭐 너 행복하냐? 그러면 그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이게 너 행복하냐 그랬을 때 행복하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그렇지만 저건 인생에 큰 불만이 없다. 쇼펜하우어 보기에는 그게 바로 이제 행복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뭐 대부분의 욕망이 좀 충족되어 있고 뭐 인생에 뭐 크게 불만이 없는 상태.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보는 거죠. 그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는 행복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재앙을 만나고 불행을 만났을 때, 내가 참 행복했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고통처럼 아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보통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는 것은 제대로 좀 느끼지 못합니다. 또 걱정을 느끼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교훈 중에 하나가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재앙을 피하려고 노력해라. 불행을 피하려고 노력해라.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해라. 지금 이런 식의 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그 염증을 느끼고 좀 그리고 환멸 같은 걸 좀 많이 느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민주의자라고도 합니다. 인간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의 이제 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 그 인간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이 고슴도치들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쇼펜하우어는 그 인간들의 관계를 이 고슴도치들의 관계에 비유를 했을까요? 고슴도치는 가시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서로 가까이 가면 찌르죠. 고슴도치도 서로 가까이 가면 찌르듯이 여러분들을 이게 가장 많이 찌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죠. 제가 어디 강의에 가서 쇼펜하우어의 강의를 이 말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그 이제 남성 청중들한테 누가 당신을 제일 많이 찌릅니까? 그러면 거의 결혼하신 남성분들은 거의 100이면 100 아내가 자기를 제일 많이 찌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여성분들도 뭐 비슷하게 뭐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자식이 찌르고 뭐 자식은 또 이제 부모가 자기를 찌른다고 할 것이고 주로 이제 자기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많이 찌릅니다.
그렇게 이제 찔리다 못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찔리기 싫다. 그래서 이제 택하는 것이 어떤 거죠? 혼술이라든가, 혼밥이라든가, 뭐 조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고슴도치가 이게 다른 고슴도치들한테 찔리는 게 싫다 해가지고서 혼자 떨어져서 살면 어떻게 느낄까요? 이제 춥고 외롭게 느낍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동료들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막 찌르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냥 혼자 살고 싶다고 해서 저 떨어져 나오고. 인간들의 관계도 이제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고슴도치들이 서로 찌르지도 않으면서 서로 너무 또 이제 춥고 외롭지도 않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자면 이제 어떤 그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거겠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이제 이런 어떤 적절한 거리,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떨어져서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붙어서 막 서로 찌르지도 않는 이런 적절한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게 이제 바로 예의라고 봤습니다. 예절, 뭐 정중함. 우리가 이제 뭐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 너무 이제 막 스스럼 없이 대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서로 상처 주고 찌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게 쇼펜하우어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적당한 거리를 이제 지키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근데 그 적당한 거리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인간들의 관계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쇼펜하우어가 인간과 세계를 보는 그 시각이라는 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는 철학을 하도록 하는 이 경이감, 이것은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을 보는 데서 생긴다. 왜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인간들 사이에 이런 투쟁, 뭐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살벌함, 이런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경이감에서부터 이제 철학이 시작한다고 봤고요. 이 고통과 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야말로 이 철학이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쇼펜하우어는 봤던 겁니다.